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촌 YBM 강진호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20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토익 점수로 990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실 문법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시험에서 문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업에서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독해력.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토익 시험에서 사용되는 뜻을 정의하는 겁니다. 토익 공부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빨리 토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토익 공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 이런 5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를 빨리 여러분이 몸을 익혀야지만 번역을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5가지가 뭐냐면 우리 국어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국어는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지만 영어는 이 형용사가 이게 5가지 형태가 있어요. 명사 뒤에 와서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전문 용어는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전문 용어는 알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형용사들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 그냥 형용사 형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ing나 이렇게 ed를 붙여서요. 뒤에서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to 부정사도 우리가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뜻은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데 형용사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 건설할 수 있는 계획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이 구조가 형용사적인 기능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전사구가 우리가 형용사 기능을 해서 뒤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책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5가지 정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문제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01번에서 120번까지 문제를 풀 텐데 자, 101번을 보시면 이런 인칭대명사 문제는 토익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좀 아니고요. 여러분 실전반 학생들은 쉽게 이런 문제를 맞춥니다. 좀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1번 보시면 뭐 직원들은 매주 타임 시트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근무 시간 기록표입니다. 근무 시간 기록표를 업로딩 해야 됩니다. 앞에 employee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day로 생각하면 돼요. day가 나왔으니까 그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매주 근무 시간 기록표를 업로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정답은 D번이 되는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토익 시험은 C번을 잘 내요. C번이 이게 무슨 격이냐면 이것도 소유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C번은 조심해라. 잠깐 보고 갈 거가 있습니다. 팁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유격을 쓰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앞에 이렇게 on 이런 단어를 붙여서 소유격을 쓴다. 다시 말하면 이거와 뒤에 나온 이거는 같은 거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알겠죠? 또 한 단어는 theirs 이렇게 또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themselves 이런 걸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스스로란 뜻인데 이거 외에 2가지 더 있다. 같이 묶어서 암기할게. 첫 번째는 by themselves. 두 번째는 앞에 on을 붙여서 on their own.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on을 빼면 소유격, on을 붙이면 관형적 표현으로 그들 스스로, 그들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102번 가겠습니다. 자, 102번은 우리가 일단 주어는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가 보니까 A번과 B번과 C번과 D번은 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번역을 하라는 건데 자, 메모는 모든 임시직 직원 멤버들에게 뭐 할 것입니다. 메모는 나누어지는 거죠. 메모 스스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찾는 거네요. 수동태를 보니까 딱 하나 보이죠. 정답은 뭐 A번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갈까요? inform, A, of, B 이런 수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영어를 번역할 때는 거의 대부분 뒤에서 앞에서 꾸며주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이런 품사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하지만 이거는 번역을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즉 직원 멤버들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토익 시험이 좀 있는데 같이 함께 정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초강조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A of B 이런 구조가 토익에서 이렇게 5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inform, notify, 그다음 remind, 그다음에 우리가 advise, convince, A or B.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번역을 이런 것들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 이 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3번 가겠습니다. 자, 103번 가시면요. 뭐 우리가 토익 시험에 이런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문제는 출제를 하더라. 그게 뭐냐? ed를 써야 되냐 아니면 ing를 써야 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능동이냐 뭐 수동이냐 이런 겁니다. 자, 토익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잠깐 보면 이런 문제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잠깐 우리가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봅니다. 여기 문제 형태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토익 시험을 보면 야, 여기 ing야 ed야, ing야 ed야, 이 두 번째 문제. 자, ing야 ed야, 이런 문제가 토익에 낼 수 있는 총 문제가 3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 우리가 풀면 첫 번째 일단 정답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는 ing가 정답이고 두 번째는 ed가 정답이고 세 번째는 ing가 정답인데 잠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영어는요 우리가 ing로 끝나는 명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the building, the meeting, the opening 이런 것처럼 ing 끝나는 명사도 있지만 outstanding 이런 것처럼 ing 끝나는 형용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단어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remaining, 남아있는 형용사 형태일 때 ed를 안 붙인다는 겁니다. ing, 그래서 ing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파일은 첨부되지 않습니까? 파일은 첨부되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파일은 첨부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ed가 붙더라. 그래서 ed 이런 두 번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간혹 시험에 냅니다. 이런 걸 감종동사라 그래요. 감종동사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냐면 사람이면 I am interested 라고 하고 사물이면 it is interesting. 다시 말하면 여기 result라는 단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it is interesting. 그래서 ing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3번은 ing냐 ed냐 이거 어떤 문제냐? 여기는 2번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 동사의 능동 수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모델이 디자인하는 거냐 디자인 되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디자인 되는 거니까 정답은 B번이다 이런 겁니다. 미스 아키타라 이 사람이 세심하게 carefully 조심이란 말도 있고 세심하게 디자인한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 보겠습니다. 104번은 우리가 선택지를 봤더니 A, B, C, D가 각기 다르잖아요. 이런 건 어휘 문제라 그래. 토익은 시험 봤을 때 2가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같은 어형 문제, 선택지가 다른 어휘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는 뭐냐? 사실 토익은 시험을 보고 나면 대부분 어휘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자, 여기도 어휘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이건 번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단어는 알아두시고요. 소형, 이 회사의 소형 자동차는 어몽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뭐뭐 중에서 뭐뭐 사이에서 번역하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이 회사의 소형 자동차는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사이에 있다, 중에 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좀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우리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사이에 있다가 아니라 뭐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이 회사의 소형 자동차는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어디에서 말이죠? 이 나라에서 여태까지 팔렸던 자동차 중에서 가장 연비가 좋습니다. 여기는 여태까지 팔렸던 자동차 중에서 이런 거네요. 여태까지. A번은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팔린 겁니다. B번은 여태까지. 정답 B번 되겠고요. C번은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앞에 anything else, something else 이런 단어가 붙어서 뒤에 쓴 단어고요. almost는 거의 팔렸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갑니다. 105번도 이런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선택지를 봤더니 A, B, C, D가 다르다. 사실 토익은요, 거의 대부분이 101번에서 200번까지 거의 다 번역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어휘 문제가 문법보다는 결국에는 번역을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간혹 문법 문제가 있긴 하나 그런 문제에 많이 틀리지는 않고요. 사실 번역에 의해서 번역이 좀 잘 안 돼서 또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mount는 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토익의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냥 양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총액, 금액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어부가 있으면 번역을 뒤에서 하는 건데 여기 ed가 붙었잖아요. 오늘 배웠잖아요. 명사 뒤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뭐 ed나 ing도 올 수 있다.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결합되어진 두 개의 재료의 어떠한 양이 produce 이 단어는 시험 잘 냅니다. 뭐 생산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영화가 나오면 영화를 제작하다 또는 뭔가를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번역을 할게요. 결합되어진 두 개의 재료에 대한 동등한 양이 동등한 50% 동등한 이 양이 가장 균형 잡힌 맛을 만들어냅니다. 자, A번은 신선한 양입니다. 이상하잖아요. B번은 오리지널 영수증, 원본 영수증. 그때 쓴 단어가 B번입니다. C번은 평상시와 좀 다른 양. 이상합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양이.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자, 106번 갑니다. 106번은 좀 1년에 요즘 한두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토익 시험에서 좀 솔직히 말하면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보니까 우리가 or 이런 단어를 통해서 뭐 either A or B 여러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좀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라고 그러면 토익 시험은 이 단어를 좀 토익 시험에 잘 냅니다. 첫 번째 뜻은 허락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허락하달까요? 가능하게 해주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직접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이 회사는 말이죠. 신입 직원들로 하여금 무엇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는 이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뭐하거나 완성하거나 또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완성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뭐합니다. 허용을 합니다. 이런 거래요. 정답은 일단 C번이고 우리가 allow라는 단어는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영어는요. 이 단어를 딱 보시면 S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복수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는 이 대문자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대문자다 보니까 여기 단수 동사를 썼잖아요. 조심하시고요. 자, 107번 가겠습니다. 자, 107번 보시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107번 가겠습니다. 107번은 전사 문제입니다. 토익 시험의 전사 문제는 좀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 여기가 좀 힌트를 줍니다. popular, 인기 있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뒤에 전사가 뭐가 옵니까? 혹시 수거 여러분 기억나요? be popular with 수거잖아요. popular는 형용사일 때는 be popular with, 형용사일 때 with가 나오면 명사가 될 때도 with가 나옵니다. 다시 예를 한번 볼까요? 정답 잠깐 우리 정답 B번에 표시하시고요. 자,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with를 통해서 이 단어가 명사일 때도 popularity with 이런 걸 알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수거를 외웠습니다. 영어에서 comply with 이런 수거를 암기를 했다면 이 단어가 명사일 때는 뒤에 전사 뭐가 올까? 동사일 때 with가 오니까 명사일 때도 with가 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예를 들면 만약에 막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respond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respond 하면 여러분 to라고 하잖아요. to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명사형이 여러분 response잖아요. 그럼 뒤에 뭘 쓸까요? response to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가 이게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기가 있다. 태블릿 컴퓨터, 이 컴퓨터가 무엇을 성장해 왔습니다. 커져 왔습니다. 뭐가요? 인기가 커졌습니다.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중년의 나이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8번. 이건 또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토익 시험은 간혹 이렇게 문법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풀면 어휘 문제 틀린다. 다시 말하면 토익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끝내냐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를 풀고 나서는 반드시 첫 번째 풀고 나서는 번역, 두 번째는 이해를 하시고 왜 정답인지, 세 번째는 단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트 5를 풀 때는 항상 8분, 파트 6도 8분, 16분 정도 시간을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plan to잖아요. 우리가 뭐 말 계획이라 뜻입니다. 이들 이런 걸 to 부정사라 그래.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시험에 to가 있으면 다 동사 원형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일단 정답은 동사 원형 A번으로 표시를 하시고 자, 갑니다. 우리가 영어는 to가 두 가지가 있는데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to 부정사. 두 번째는 전사 to가 있습니다. 이런 전사 to가 있는데 to 부정사는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쓰지만 이런 전사 to는 be subject to 이런 게 있잖아요. look forward to.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지 않을까 싶고요. 토익은 이걸 좀 잘 냅니다. 알아두세요. be subject to. 만나기 쉽다, 또 무엇이 필요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look forward to. 학습고대하다. 이 to 뒤에는 ing란 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plan to는 여기 to 부정사거든요. to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을 쓴다.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뜻이 두 가지인 단어죠. 첫 번째는 공연하다, 두 번째는 업무를 수행하다 할 때 쓴다랍니다. 단어 정리하고 가시고요. 자, composition 우리가 작곡입니다. 그가 가장 최근에 작곡한 것을 이곳에서 뭐 할까요? 수행할까요? 공연할까요? 공연할 계획입니다.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9번 전사 문제입니다. 전사 문제는 토익에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나오미 컬링스 복수가 아닙니다. 맞죠? 대문자는 우리가 단수다. 이 사람은 말이죠.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 이걸 공로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공로상을 receive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받았을까요? 열심히 했으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기여한 것으로 뭐가 올까요? 그가 기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기여로 인해서. 빈칸은 우리말에 인해서 이런 단어가 와야 됩니다. 자, A번 to. to는 토익의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게입니다. 당신에게 to you 이런 말도 있듯이.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해서 to 부산 하잖아요. 부산을 가는 겁니다. to 방향을 나타낼 때 뭐뭐를 향하는. B번 as는 정리 한번 할까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때문에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잘 쓰이고요. as 다음에 ing란 명사가 나오면 뭐뭐로서, as 다음에 pp가 나오면 뭐뭐 된 대로 이런 뜻으로 잘 쓰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C번 for는 볼까요? 정답은 C번 정답인데 for에 대해서 밑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for는 이렇게 토익의 뜻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의 동안의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모임을 위해서 뜻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 대가로 뜻이에요. 야, 그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러니까 for $10, $10의 대가로 말이죠. 산 겁니다. 대가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 비슷하네요. 그녀의 기여로 인해서, 당신의 헌신으로 인해서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인해서 C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by는요, 우리가 까지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가 또 뭐뭐에 의해서 이런 말도 있고요. 알아두시고 자, 다음 문제 이동하겠습니다. 110번입니다.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휘 문제라 그럽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의역을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다 보면 좀 혼동되거든요. 항상 이 토익 시험에 이게 동사 어휘가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치사와 관련성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부분을 좀 조심히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Smart appliances, 스마트한 가정용품들은 어떤 가정용품입니까? 뒤에서 ing나 ed나 또는 형용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생산된 겁니다. 세부를 몇 개 선도하는 제조업체에 의해서 생산된 스마트 가정용품들은 인터넷으로 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뭐 되는 것들 많죠. 기계들. 자, 어떤 거? A번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냐면 인터넷에서부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을 쓰려면, 정답을 만들고 싶으면 can be purchased from the internet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의 동사 어휘는 전치사를 좀 잘 봐야 돼요. B번은 can be delivered to까지는 맞는데 어디로? my house 이런 장소가 와야 되겠죠.
C번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C번 정답입니다. C번 정답. D번은 평가되다. 뒤에 뭐가 올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by 이렇게 쓰겠죠. 우리 고객들에 의해서 by our customer 이렇게 쓰겠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C 되겠습니다. 자, 111번 갑니다. 토익 시험에 이 문제는 좀 잘 납니다. 좀 이게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좀 안내하면요. 토익 시험은 딱 이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선택지를 딱 봤을 때 하나가 형용사가 있고 하나가 ing가 있다.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거는 형용사로 간주하면 되고 이거는 뭘로 간주하면 될까요? 현재 분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면 형용사 이게 두 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 이거는 동명사. 이거는 동명사. 이렇게 comparing A with B 뭐 이런 식 동명사 뭐 to 이렇게 쓴 단어입니다. 동명사는 원래가 동사예요. 번역을 뒤에서부터 합니다. 잠깐 우리 좀 안내를 하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선택지에 형용사가 있고 ing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형용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ing가 있으면 이거는 형용사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동명사로 생각을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건 동명사니까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번역을 할 때 뒤에서부터 목적어부터 고객을 끄는 방법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111번 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Mr. 이 남자는 intend to 좀 같은 말로는 뭡니까? 좀 쉬운 말로는 plan to 뭐말 계획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랩탑 컴퓨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어떤 컴퓨터라고요? 어떤 컴퓨터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특징입니다. 어떠한 특징? 필적할 만한 또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어떤 거와 비슷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교체하려는 이 랩탑 컴퓨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랩탑 컴퓨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정답은 필적할 만한 특징, 비슷한 특징. 정답은 B번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까? 토익 시험은 2단을 잘 냅니다. The one. 우리가 one을 쓰는 이유는 뭐냐? 앞에 언급된 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one은 앞에는 랩탑 컴퓨터, 랩탑을 가리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the one 다음에 대시나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런 걸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112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 이 선택지가 딱 봤을 때 같은 종류잖아요. 이런 건 어형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 회사의 새로운 사무실은 is와 pp가 있네요. 이건 동사잖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아름답게 이 부사잖아요. 영어도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에? 중앙에. 그다음 부사가 A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토익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매달 토익 문제에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 잠깐 볼까요? 자, 주어와 동사 사이, 부사 이런 거 좀 많이 봤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 B 플러스 PP나 IN 사이. 여기는 B 플러스 PP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사이. 세 번째는 have와 PP 사이. 네 번째는 to와 동사 사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자, 113번 갑니다. 113번 우리가 테크놀로지 엑스포가 나옵니다. 이게 주어잖아요. 테크놀로지 엑스포는 우리가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 동사가 and 앞에도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테크놀로지 엑스포는 월요일 날 시작할 뭡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길 예정된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와야 되겠습니다. 수동태를 찾으면 B 플러스 PP 하나 있네요. 그다음 A번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있어요. be schedule 이 단어는 뒤에 우리가 to를 쓰기도 하고요. to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 for 다음에 명사, 이게 전사가 두 가지 형태가 올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4번 보겠습니다. 114번 이런 문제는 좀 어떤 문제다? 어형 문제다. 좀 어떻다? 이런 문제는 좀 쉽다. 왜냐? 같은 종류의 단어가 나와서 이 품사가 다른 동사, 가구분사,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오면 좀 쉽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앞에 나온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B 플러스 PP다. 맞죠? 이사의 정답은 뭐다? 부사다. 이거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단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ing가 이렇게 붙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ing로 끝나는 명사도 있어요. the meeting, the building, 아니 좀 더 어려운 단어로 치면 the opening, the founding, founding을 창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분사도 있고요. 또 동명사도 있고 또 전치사도 있어요. regarding, concerning 이런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즉 ing로 끝난 단어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용 청소용품입니다. 가정용 청소용품들은 광범위하게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려가서요. 이건 112번과 동일하다. 아까 우리 했던 거라서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115번. 115번은요, 뭐 여기만 봐도 우리가 좀 힌트가 좀 나오죠. 복수동사입니다. 복수니까요. 선생님 복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수고 이것도 복수고. 이거는 복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A번 아니면 B번 되겠죠. 토익 시험은 항상 늘 이렇게 좀 시험을 냅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뭔데요? 결국에는 문법으로 접근을 했지만 최종 선택은 번역을 시키는 이런 게 토익 시험에 실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학생들 저거 강의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문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접근이 되는데 막상 풀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결국에는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어를 모르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많이 틀리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고 모르는 단어 좀 적어서 여러분 좀 적어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푸는 게 참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Each of the surveys 각각의 이 서베이의 뭐는 연락이 갔습니다. 연락이 갈 수 있는 건 응답자 아니면 응답. 사람한테 연락이 가는 거죠. 각각의 이 서베이 응답자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팔로우업은 이후에 그 이후의 인터뷰를 위해서 말이죠. 몇 달 후에 이어지는 인터뷰를 위해서 연락이 갔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정답은 일단 A번 되겠죠. 자, 갑니다. 116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까도 좀 풀었는데 동사어휘 좀 기억나세요? 동사어휘는 뭐와 관련이 많더라? 전치사와 관련이 많더라. 번역을 하면 고객, 지원, 직원 멤버들은 주어입니다.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우려나 여러분의 어떤 컴플레인트, 불평을 빨리 뭐 하도록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고객 지원 부서다 보니까 고객들이 간혹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을 다뤄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말이 와야 돼요. A번도 선생님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드레스도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 나면 어떻게 접근을 한다? 토익 시험에 동사 어휘가 나면 전치사와 관련성이 되게 많더라.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더라. A번 정답이 되려면 deal with라고 합니다. with가 없어서 A번이 안 되고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토익은 D번을 참 잘 냅니다. D번은 토익 시험의 뜻이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설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the problem, 문제를 다루다. 세 번째는요. 이 단어가 명사할 때 주소의 뜻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토익의 뜻이 3가지다. 자, C번은요. 토익의 뜻이 2가지다. 1번은 관찰하다, 2번은 준수하다 뜻입니다. B번은 제거하다 뜻이고요. 우리가 A번은 명사도 되지만 동사할 때 deal with 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다루다 뜻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 D 되겠습니다. 117번. 117 보시면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 어렵다? 단어가 다르니까 이런 건 어휘 문제다. 토익 수험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더라? 어휘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도 어휘 문제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뭐다? 오늘 배웠네요. 우리가 이런 단어들. 근데 복수 아닙니까? 아니다. 단수다. 왜냐? 대문자니까. 대문자는 단수로 생각하라. New Business 이 회사는 우리가 produce 무엇을 생산합니다. 무엇을 제작합니다.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토익의 뜻이 3가지 있다. 아까 우리 정리했었죠. 생산하다, 제작하다. 그 다음에 만들어내다. 이 회사는요. 몇 개의 하이 퀄리티의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말이죠. 공개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디스트리뷰터 뜻이 뭡니까? 유통업체 또는 배급업체 뜻입니다. 영화 배급업체에게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거 문제네요. have yet to 이게 하나의 수거입니다. 사실 뭐 반드시 have가 오는 건 아니고요. 뭐 비동사 is가 와도 되고요. 뭐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근데 수거로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에오입니다. 수고. 아직까지 원하지 않다.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 B번이나 뭐 A번 찍었습니다. 사실 뭐 A번과 B번을 틀려면요. 뭐 have
뭐 still, have, already, 그 다음에 PP 형태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8번. 이거는 좀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오늘도 풀었고요. 소유격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써도 소유격이고 이걸 빼도 우리가 소유격이다. 토익의 소유격은 두 가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미스터 케이저 이 사람은 말이죠. 허락을 해줬답니다. 무슨 허가를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executive assistant, 그의 비서에게 허가를 줬습니다. 비서에게 뭐라고 허락했습니까? 너 있잖아. 너의 직업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걸 허락해 줬답니다. 결국은 그녀의 직업의 설명, 이게 소유격이 와야 되겠죠. 소유격, 그다음 C번 되겠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단어만 써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우리 D번은 쓰면 안 돼요. D번을 쓰려면 이 D번은 여기다가 쓰거나요. 주어 동사 사이에 아니면 문장 끝에 쓰거나 알죠? 이런 식으로 쓴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119번 갑니다. 119번은 우리가 또 어휘 문제네요.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틀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어휘 문제 나오면 before 뭐하기 전에입니다. next week meeting 다음 주 모임 전에요. 각각의 팀들은 각 팀이 여기 힌트입니다. 각 팀이니까 한 팀은 아니잖아요. 여러 팀이니까 우리가 각각의 팀을 말하는 거죠. 자, 각각의 팀들은 뭐뭐 해야 됩니다. 우리가 brainstorm 여기 동사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어떻게요? 각 팀이다 보니까 각 팀별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좀 따로따로 맞죠? 우리 이런 아이들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A번 정답입니다. B번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뜻이고요. C번은 좀 어려운 단어죠. 영어 단어 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가끔씩 보면 좀 어려운 단어, 암기가 안 되는 단어 어떻게 하죠? 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대로 외우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좀 쉬운 단어를 옆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typically로 외우지 말고 내가 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있네. usually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그럼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단어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좀 쉬운 단어로 갖다 이렇게 붙이면 이게 여러분 좀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단어를 외울 때 항상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별명이 생각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단어를 그대로 암기하면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단어보다 좀 쉬운 단어를 usually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다음에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떠올 수 있고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떠올 수 있다. 이게 연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외우면 좀 단어를 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120번입니다. 120번 보니까 이거는 좀 뭐 쉬운 문제입니다. 토익은 이렇게 문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뭐 7개, 많으면 10개, 100개 중에서니까 그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뭐 2문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익도 문법이 많은 비중은 아니고 어휘가 많은 비중이고 독해가 많은 비중이에요. 우리가 독해 좀 파트 6, 7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독해가 사실 파트 6부터 독해와 다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131번에서 우리가 200번까지 70문제가 독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꼼꼼하게 정확하게 의역이 아니라 직역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토익에서 어떤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갑니다. 뭐 더가 있으면 명사 되겠습니다. 명사 이런데 딱 찍으려고 했더니 명사가 두 개 있네요. 결국에는 문법으로 접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겁니까 이렇게 결국은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은 뭐 anxiously 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 회사에 의한 뭐를 기다렸습니다.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되겠죠? 발표 정답 D번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오늘 우리 좀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한 거 regarding 우리가 토익은 이렇게 ing로 끝나는 단어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4가지다. 기억나죠? 첫 번째는 ing로 끝나는 명사, 두 번째는 현재분사, 세 번째는 동명사, 네 번째는 ing로 끝나는 전치사.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 이 단어도 시험 잘 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것보다 더 알차게 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